우리 이번 주는요, 문법 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집합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거 배웠어? 우리말 단어의 짜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뭐에 대해서부터 배웠냐면 형태소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치? 그래서 형태소대로 우리가 나눠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형태소대로 나눴을 때 우리가 단어의 구성에서 분석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뭐요? 조사나 어미요. 조사나 어미는 단어의 짜임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어의 짜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에 다른 단어 뒤에 붙어 쓰는 건 맞지만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의 짜임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그럼 이걸 제외한 것들은 어떻게 나눴어? 어근과 접사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근이 뭐였어? 어근은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어. 너네는 같은 색으로 표시해도 돼. 난 그냥 너네가 잘 알아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높이, 길이라는 명사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럼 높이와 길이 같은 명사 한번 생각해볼게. 자, 높이라는 말에서요, 너네 높다라는 이런 실질적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은 높 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인 것 같아? 높 부분인 것 같지? 자, 그래서 이런 높 같은 거에 실질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또 길이에서 길다, 짧다란 길다의 의미는 어디 담겨 있어? 길 부분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높이와 길이라는 단어는요, 높과 길이 각각의 어근인 거야. 자, 그런데 단어를 형성할 때 이런 어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접사라는 게 있다. 자, 그럼 접사는 뭔데요? 접사라는 건요, 어근이랑 결합해. 어근에 붙는다는 거야. 어근에 붙는데 얘는 문법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어근이 뜻을 보조하는,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 높이, 길이 할 때 그러면 저 이는 왜 필요한 건데? 하고 생각하고 봤더니 너네 높이 할 때 뭐더라? 길이 어근이야 그랬지? 근데 높은 원래 높다, 높고 높이 높아서 하는 순서가 뭐였어? 용언이었어. 그치? 활용해서 쓴 용언이었어. 근데 이 용언의 어간에 이라는 접사를 붙였더니 뭐가 됐어? 갑자기 높이와 길이라는 명사가 된 거야. 얘는 그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 거고 이때 뒤에 붙었지? 그럼 주사야 전미사야? 전미사지. 그래서 이라는 거는 뭐다? 명사를 파생시켜줘. 파생어지 접사 붙으면. 근데 뒤에 붙는 전미사라서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할 때도 있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짜임을 이런 어근이나 접사 같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알아봤었는데 이 결합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대. 첫 번째로요, 어떤 결합 방식이 있었어? 따로 결합된 거 없이 마을이나 다리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단일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단어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복합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또 이 복합어는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랑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눈물이나 피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눈과 물, 피와 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눈, 물, 피, 땀 이런 말들은 각각 다 실질적 의미가 있지. 어근끼리 결합한 거니까 뭐야? 합성어야. 이렇게 눈물처럼 어근 결합하면 합성어라고 하는구나. 근데 높이, 길이는 아까
봤듯이 근에다가 뭐 접사. 근에다가 접사 붙었지. 우리 이런 거를 파생어라고 한다. 자, 그럼 밑에 보기에서 맨주먹, 나무, 봄꽃, 구경꾼, 헛다리, 하늘, 밤낮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한번 지금 나눠볼게. 단어 한번 나눠보자. 자, 맨주먹부터 가볼게요. 맨주먹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접사가 결합해 있나요? 하고 봤더니 맨이 접사인 것 같아요. 하면 우리 어디로 간다고? 파생어인 맨주먹으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나무는요? 나무는 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요? 더 갈 거 없이 바로 단일어. 봄꽃은요? 봄꽃은 하나의 어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 근데 딱히 접사는 없고 봄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 꽃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 나뉘는 것 같으니까 얘는 접사 결합 안 했어요? 합성어. 그럼 구경꾼은요? 구경꾼은 구경과 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하나의 어근 아니니까 아니요. 근데 접사 있나요? 네, 꾼이라는 접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경꾼은 파생어. 그 다음에 헛다리는? 헛다리 하나의 어근인가요? 아니요. 헛과 다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접사 있나요? 네. 헛이라는 접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헛다리도 파생어. 하늘은요? 하늘은 못 나누고 하나의 어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일어. 밤낮은요? 밤낮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밤과 낮 각각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인 것 같아요. 밤낮. 합성어.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누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자, 그럼 다음 바닥 넘어가봐. 우리 방금 파생어라고 잡았던 게 맨주먹, 그 다음에 구경꾼, 그 다음에 헛다리 이렇게 있었지. 그러면 맨주먹, 구경꾼, 헛다리를 분석해보면 맨주먹은 맨이라는 접사에 주먹이라는 어근이 붙어 있는 것. 구경꾼은 구경이라는 어근에 꾼이라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헛다리는 헛이라는 접사에 다리라는 어근이 붙은 거구나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자, 우리는 방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의 구성 요소들과 그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단어의 종류들이 있고 단어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우리가 새로운 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거 알아야 돼. 새말이 뭔데? 새말은요. 새로운 뜻이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야. 새롭게 생긴 말인데 이거 왜 필요해? 자, 선생님이 진짜 어렸을 때 봤던 폰은요. 뭐가 없었어? 스마트폰 같은 기능들이 없었어. 어떤 폰은 영상통화도 안 됐고 어떤 폰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없었어. 어떤 폰은 흑백폰도 본 적 있어. 흑백도 아니지. 초록색 화면이 뜨고 거기다 도트로 찍혀. 그러니까 뭔지 알지? 너네 요즘으로 치면 픽셀 알지? 픽셀. 픽셀이 요즘 디자인 중에 하나잖아. 그냥 약간 점박이처럼 찍어놓은 디자인. 근데 그게 아니라 화면에 픽셀로 표시돼. 뭐 날짜, 온 번호, 발신이 이런 것들. 쌤 혹시 몇 년도 사람이세요? 아니 그건 이제 내가 쓴 폰은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봤지. 유물처럼. 나도 그 세대는 아니야. 나도 칼라 폰 썼어. 선생님도 다 청천한 칼라로 나오고 다 셀카 찍고 그랬어요. 선생님 때는. 됐어요? 그럼요. 저 삐삐 썼겠어요? 저도 살면서 삐삐 본 적 없다가 얼마 전에 여수 여행 갔다가 무슨 박물관 같은 데서 삐삐 봤어요. 그래서 우와 이게 삐삐구나. 우리도 이랬어. 나도 삐삐 살면서 본 적이 없어.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잘 몰라. 그럼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써. 그치? 자, 그러면 그거 왜 나왔어?
그런 말 왜 생겼겠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새 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요즘처럼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새 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봤더니 20년 전에 디카폰이라는 게 있더라고. 2005년에 디카폰 해가지고 폰 뒷면이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딩 튀어나와. 촬영을 할 때. 근데 그게 500만 화소야. 500만 화소. 요즘 나왔던 S25 울트라가 2억만 화소거든? 근데 그때는 카메라 렌즈가 윙 나오는데 500만 화소였어. 근데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했을 거야? 와, 이거 완전 혁명이다 하면 새로운 말, 디카. 와, 디지털 카메라랑 폰 더해서 만든 거야, 그치?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또 더 똑똑해진 폰이 나와서 스마트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니까 새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매체도 다양해지면서 그에 맞는 말이 많이 필요하게 됐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새 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자, 근데 새 말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 기존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진대. 그럼 기존 방식이란 게 뭐겠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단어 이렇게 만드는 방법 뭐 배웠어? 우리 단위라고 처음에 어근들이 있는데 어근들끼리 합치거나 접사를 합쳐서 만드는 뭐 합성과 파생의 방법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이 둘레길이라는 게 좀 유행했던 것 같아. 좀 되긴 했는데 옛날에는 산에 간다면 그저 등산로 타는 게 루틴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 산 둘러가는 건 둘레길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 둘레라는 말이랑 길이라는 게 합쳐져가지고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엄지족은 뭐게? 옛날에 휴대폰이 별로 발달 안 했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디카폰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폰의 기능들이 좀 다양해진 거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문자 이런 것도 많이 안 보내던 세대의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카톡이나 DM을 많이 하지만 그 전 세대는 문자를 많이 했고 그 전 세대는 전화를 많이 하는 세대야. 그러니까 타이핑 이렇게 많이 칠 일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전 세대는 없었어. 근데 선생님 어릴 때는 다들 문자를 많이 보내거나 카톡을 많이 보냈어. 톡이. 저도 카톡 써요. 저도 카톡 가입한 지 오래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 우리 할머니는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전화를 하겠지.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 친구한테 전화 잘 안 해. 어떻게 해? 전화는 이제 우리가 톡톡치기 귀찮을 때만 하고 평소 때 간단한 말들을 보면 이렇게 쳐치지. 그래서 엄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지족이라는 말이 생겼어. 그럼 이 족이라는 건 우리 보통 어떤 부족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뜻할 때 붙이는 접사잖아. 근데 엄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 무리를 뜻하는 말로 엄지족 같은 말이 이렇게 생겨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어야. 자, 근데 사실 너네 요즘 신조어들 보면 그렇게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카페에서 제일 많이 먹는 메뉴가 뭐게요? 선생님 뭐 마실 것 같아? 마실 것 같지. 맞아. 선생님은 아를 진짜 많이 마셔.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2, 3리터씩 마셔. 나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피 대신에 이제 아가 흐른다고 해. 자, 근데 했더니 아는 합성이다 파생이 아닌 것 같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을 때까지만 해도 합성이었겠지. 근데 아라고 부르는 순간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요즘 말은 어떤데? 하고 봤더니 어근이나 접사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한 가지로 줄이는 방식. 이런 걸 또 쓰더라는 거야. 근데 너네 아침 보통 몇 시에 먹어? 아침 먹는 친구들 학교 가기 전에. 5시? 진짜? 7시? 또 아침 먹는 친구 또 있어? 7시 반. 선생님도 한 7시, 7시 반에 집에 가면 이제 먹여지는 것 같아. 먹임 당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늦어도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 한 9시쯤에 먹임 당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아침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드세요? 저 11시에 먹는데. 그거는 이제 아침이 아닌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몇 시부터 점심 먹어? 빠른 학교들은 11시 때 먹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12시, 늦은 학교들은 1시까지 먹어. 옛날에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가 그 지금 양정중 보면 양정중, 양정중 붙어있지. 같은 재단이어서. 그것처럼 선생님 학교는 경희어중, 경희어고, 선명여고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재단이라서 한 부지에 학교가 같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급식소로 하나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여중 애들이 일찍 귀가하니까 11시에 밥을 먹어야 됐고, 그 다음에 경혜 여고 애들이 12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선명여고가 실업기였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마이스터고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1시에 밥을 먹였어. 그러면 그것까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점심이다 하는 느낌의 시간인 거야. 근데 요즘 어떤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 집도 이제 엄마가 어릴 땐 되게 엄했는데 요즘 안 그래. 어떻게? 막 아침에 좀 늦잠도 자게 해줘 집에 가면. 그러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고 엄마랑 아점 먹자 이렇게 얘기해. 아점이 뭐야? 아침과 점심의 사이쯤 먹는 거야. 그치? 한 10시 반? 11시쯤 먹는, 일까지 먹는 거. 그래가지고 아점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점심에서 아침의 점심의 점 이거 따가지고 아점이라고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너는 라볶이 알지? 라볶이는 뭐야? 떡볶이에다가 라면사리 넣은 거, 그지? 그러면 라볶이는 라면의 라에다가 떡볶이의 볶기라는 일부분만 넣었네?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를 일부씩 한 단어로 뽑아서 만드는 것을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요즘 쓰는 새말 중에 새로 생긴 배경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냐? 선생님은 요즘 요 단어가 되게 인상 깊었어. 켜줘. 빨리 켜줘. 선생님이 이제 인상 깊었던 단어는 이거. 태무인간. 자, 태무가 뭐야, 얘들아? 태무는 약간 그 중국 쇼핑몰인데 되게 저렴한, 물건을 저렴하고 질이 좀 떨어지는 물건을 파는 곳이야. 딱 가격이 진짜 싼데 딱 가격만한 물건을 보내주는 곳이긴 해. 뭔지 알지? 대신에 너네가 그 길거리에서 막 사는 인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태무에 되게 싸게 많이 팔아. 저기 인형 뽑기 하지 말고 저거 태무에서 사. 자, 그럼 돼. 자, 근데 이 태무 인간이 뭐냐면 태무라는 게 쇼핑몰 이름이잖아. 인간은 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태무라는 곳에서 갖다주는 물건의 질이 어때? 좀 떨어져, 그지? 만약에 봐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기념일 선물로 태무에서 산 걸 준다 생각해봐.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심히 뭔가 했어. 사람처럼 살았어. 근데 뭐야? 결과물이 약간 태무 퀄리티야. 그럴 때 우리 태무 인간이라고 한대. 자, 그럼 이건 뭐야? 합성의 방식으로 만든 거지. 태무라는 어근과 인간이라는 어근을 합쳐가지고 태무인간 이렇게 만든 거지. 근데 이게 요즘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새롭게 이런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 걸 보고 만들어진 신조어 세 마리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태무인간 같은 것들 요런 게 뭐다? 세 마리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세 마리 왜 생겼는지 그리고 세 마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알뜰족, 강추, 금손, 금겹살, 꿀피부, 먹방, 누리꾼 같은 경우는 다 새말들이야.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합성인지 파생인지 아니면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인지 알아보자. 자, 알뜰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비슷하게 사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부류들을 묶어서 얘기할 때 붙이는 전미사다라고 했었지. 자, 그럼 알뜰족은요, 알뜰하다라는 어근에 알뜰해. 그 다음에 족이라는 전미사를 붙였네? 그럼 이거는 무슨 방식? 파생의 방식으로 만든 거지. 자, 그럼 강추는 무슨 뜻이야, 지아나? 강력 추천. 맞아, 이건 강력 추천이야. 자, 근데 강력 추천에서 어떤 부분만 뗀 거야? 강과 추만 뗀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든 거야? 여러 단어, 강력과 추천이라는 단어에서 일부로 줄인 거네. 일부만 따서 강추. 그 다음에 금손. 금손은 뭐야? 금은 뜻이 있어서 골드잖아, 골드. 뜻 있지? 어근이야. 손은 핸드.
실질적 의미 있지? 이거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야. 우리 그러면 이건 뭐? 금손, 합성, 방식. 그럼 금겹살. 일단 금은 뭔지 알지 얘들아? 금. 아까 이 금손 할 때 금이야. 근데 겹살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그렇지, 삼겹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삼겹살 값이 너네 계곡 가는 시즌 되면 삼겹살 값 치솟는 거 알아? 여름만 되면 삼겹살 비싸진다고 난리 나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삼겹살 값이 가끔 소고기 부위들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 놀랍지. 근데 삼겹살이 이제는 서민 음식이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야 삼겹살 값이 금값이다 할 때 금값인 삼겹살에서 금겹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럼 금겹살 뭐겠어? 여러 단어를 하나로 줄인 방식. 그 다음에 꿀 피부는 꿀, 허니, 어근, 피부, 스킨, 어근. 꿀 피부는 뭐야? 합성. 그럼 먹방은 뭔데? 먹방에서 우리 뭐 봐? 선생님 먹방 진짜 많이 보거든? 선생님이 이제 여기 갈무리에서 저기 모금중 1학년 담임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 그럼 우리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같이 보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랑 가오리의 먹방이었어. 얘가 되게 크리미한 뭔가 이렇게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진짜 자주 보거든? 그럼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노랑 가오리를 먹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먹는 모습을 뭐 하는 거야? 방송하는 게 먹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모습이라는 것은 뭐? 방송에서 방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연어 단어를 하나로 줄인 것. 자, 그 다음에 누리꾼 보겠습니다. 꾼은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접자였죠? 누리는 세상이라는 뜻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누리꾼은 뭐야? 파생. 세상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나타내게 되는 말들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자, 요쪽은 우리 그때 다 풀었었고 우리 안 푼 문제 몇 쪽이 있었죠? 보자. 21쪽이 있지, 21쪽. 자, 21쪽에 여기 15부터 19까지. 자, 이 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데 이 글의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어가지고 바로 들어가 볼게. 자, 접사는요 어근에 붙어서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우리 아까 명사, 파생, 전미사 같은 것들도 봤었잖아.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어는 합성어랑 파생어로 나눌 수 있었고요. 접사는 앞에 오기도 하고 앞에 오면 뭐? 접두사. 뒤에 오기도 한다. 뒤에 오면 뭐? 전미사. 근데 합성어는 의미가 어울리는 것끼리 결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 합성어나 파생어로 만들어서 쓰면 좋아요. 다음 몇 번? 4번.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중 복합어가 되는 과정에서 어근이 품사가 바뀐 것을 했는데 자, 요 바느질이 뭐냐면 바늘 플러스 질이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너네 바느질 이렇게 만들 때 복합어가 되면서 뭐가 없어진 거야? 리을이 없어진 거야. 이게 복합어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근의 모양이 좀 변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바느질 할 때 그러면 요거 바늘은 품사가 뭐였어? 그렇지, 명사지. 근데 바느질 품사 뭐야? 그렇지. 얘는 질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대로 명사야. 그럼 얘는 품사 안 바뀌었어. 지우개는 지우다, 지우고 지우니, 지우라는 뭐에서 온 거야? 용언의 어간에서 온 거야. 근데 개가 붙었더니 얘 뭐가 됐어? 명사가 됐네? 그럼 답은 찾은 것 같고 덧버선의 버선도 뭐야?
명사였어. 근데 덮어서도 그대로 명사고. 엿보다의 보다 원래 뭐였어? 동사였어. 근데 엿보는 것도 그대로 동사. 심부름꾼의 심부름도 뭐였어? 명사였어. 근데 나중에 심부름꾼에도 명사. 그러면 이거는 2번. 자, 그 다음에 단어의 형용법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요. 자, 밤하늘. 밤이라는 어근에 하늘이라는 어근 붙었네요. 날고기는 날이라는 접사에 고기라는 어근이 붙은 거고요. 돌다리도 돌이라는 어근, 다리라는 어근. 책가방도 책이라는 어근, 가방이라는 어근. 높푸르다는 높다, 푸르다라는 어근. 그러면 여기서 뭐만? 2번만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짓밟다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밟으면 이거 밟은 거야, 짓밟은 거야? 이거는. 이건 밟은 거야, 짓밟은 거지. 이건 밟은 거지. 짓밟은 거 이렇게. 근데 내가 너한테 내가 실수로 짓밟는 건 좀 이상하잖아. 뭔지 알지? 그래서 이 짓이라는 게 뭐냐면 몹시, 마구라는 뜻을 더하는 거야. 근데 몹시, 마구 할 때 나 짓 이렇게 하게 안 해. 이건 이상한 것 같아. 그치? 얘 이거 뭐야? 접사야. 쌤 너무 짓밟는 게 너무 프로페셔널 하신데요? 네, 한번 당해보실래요? 프로페셔널한 나의 맛에. 자, 그러면 봐봐.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밟다는 지금 여기 어근일 거고, 짓이 접사일 건데, 자, 어근과 어근 결합다. 제끼고. 짓은요, 실질적 의미. 접사니까 알겠죠? 검붓다, 여닫다. 자, 검붓다 보면, 검다, 붓다니까 이거 둘 다 어근일 거고, 여닫다도 열다, 닫다니까 둘 다 어근이야. 그럼 얘네 둘은 둘 다 합성어인데 얘는 파생어니까 X. 짓밟다는 그러면 짓이라는 접사에 밥이라는 어간이랑 다라는 어미로 형태도 분석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짓은요 함부로 마구 몹시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는 맞습니다. 자, 5번.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형성 과정이 기억과 유사한 것은 했는데 기억이 뭐야? 누리꾼이었어. 근데 아까 우리 봤듯이 누리라는 말이 어근이고 꾼은 뭐야? 접사야. 자, 근데 이때 신세대 하잖아. 이 신자가 뭐냐면 새롭다라는 걸 더해주는 접사야. 근데 꽃가루는 꽃이랑 가루. 유리 그릇은 유리 그릇. 오빠 부대는 오빠랑 부대. 깻잎절임은 깻잎절임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눠야 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깨라는 말 알지? 깨 뭔지 알지? 너는 이렇게 솔솔솔 깨. 깨의 잎이 깻잎이 알아? 이렇게 단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절이면 뭐냐면 절이다의 절이에다가 미음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가 하나의 뜻을 가진 뒤에 다시 합쳐지면서 깻잎 절임이 되는 거야. 얘 좀 복잡하지? 그래서 결국에 답은 요렇게 된 거네. 요거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번 답은 1번이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한테 가르칠 때는 요렇게까지는 안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솔직히 좀 더 분석을 하면 요렇게 되지만 중1 때는 대충 저기까지는 안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거 9번 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 9번에 지금 뭐 나와 있냐면 새로운 단어. 우리 방금 무슨 말이라고 배웠던 거? 새말이라고 배웠던 것. 그거 왜 만들어져? 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새로운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 같은 게 새롭게 생겨. 그러면 이런 새로운 개념이나 아니면 사물이 생기면 뭐가 필요해? 이것들을 부를 명칭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거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26쪽으로 가주세요, 얘들아. 자, 26쪽에 있는 6번부터 요거 27쪽 10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자, 우리 아가들 같이 한번 풀이해보자. 자, 다음 중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보겠습니다. 자, 복합어는요, 합성어랑 파생어로 나누는 거 괜찮죠? 단어는 단일어랑 복합어로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일어라는 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 괜찮은데, 이때 파생어가 둘 이상의 접사야? 아니지, 뭐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럼 합성어는요, 둘 이상의 어근 결합한 거 괜찮네요. 그럼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봄바람과 단어 형성법이 같은 것은 했어. 그럼 봄바람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봄이라는 어근과 바람이라는 어근이 만나가지고 형성되어 있는데, 지우개는 지우다의 지우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사가, 돌다리는 돌이라는 어근에 달이라는 어근, 햇나물은 햇이라는 접사에 나물이라는 어근, 얘는 눈이라는 어근에 사람이라는 어근, 풋과일은 풋이라는 접사에 과일이라는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봄바람처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근으로 된 합성어는 2번, 4번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맨손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야? 아니, 맨이라는 부분이 오직 그것뿐이라는 뜻을 더해준 접사인 거고, 맨손은 아무것도 없는 손 상태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생어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맨은 홀로 쓰이지 못하면서 손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 혼자 못 쓰면서 뜻을 제한하는 역할하는 거 뭐? 접사 얘기하는 거니까 맨 접사 맞네요. 괜찮고요. 소리라는 것도 못 나누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누지 않는 단일어다. 맞고요. 봄바람은 봄인과 바람이라는 두 개의 어근으로 나눌 수 있는 복합어다. 괜찮고, 이때 맨처럼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오, 괜찮네. 다음 몇 번? 1번. 9번은 방금 막 해가지고 풀이 안 할게요. 방금 했었지? 새말이 만들어진 이유 뭐야? 새로운 개념이나 문물이 생겨나면서 무엇을 부를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보세요. 자, 10번에 너네가 못하는 게 뭐냐면 도움이야, 도움이.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신세대부터 볼게요. 신세대는 신이라는 새로운 걸 더해준다는 접사가 세대라는 어근 합쳐져가지고 생기는 거고, 신도시는 똑같겠지. 오빠 부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오빠라는 어근과 부대라는 어근. 정보라는 어근에 어떻게 되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한자어 정비사 화가 붙은 거야. 자, 근데 이 도우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너네 일단 먼저 도우미는 도움이라는 말이 생겨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돕다의 돕이 있어. 이게 어근이야. 여기에 뭐가 붙냐면 아까 우리 미음 붙였던 거 기억나? 이 미음이 다른 거 없을 때 오면 이렇게 붙거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사가 붙었어. 그러면서 도움이라는 말이 생겼어. 도움. 알지? 도움 뭔지 알지? 도움 할 때 도움. 그래서 선생님 음이 아니라 음인데요? 그건 조금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여기다가
어떤 명사로 바꿔주는 이라는 또 접사가 하나 더 붙은 거야. 근데 이거는 어근의 접사들이 결합한 모양 맞아서 결국에는 합성어인 오빠 부대가 다르다. 요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4회차에 몇 번 문제 안 풀었어? 10, 11, 12 이거 안 풀었지? 10, 11, 12 마지막으로 풀어보자.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봅시다. 자, 새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꽃미남은 파생법을 이용해서 만든 새말이다라고. 파생법이 뭐냐면 어근의 접사부터 파생어 얘기하는 거야. 자, 꽃, 미남 둘 다 어근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합성이겠지. B 틀렸고요. 누리꾼이야 도우미는 자, 꽃 이거 전비사였지. 도우미의 이랑 우음 이런 거 다 뭐였어? 전비사였지. 세 마리 다 맞고요. 이미 있던 말을 재료로 해서 합성 또는 파생되는 경우 많다. 맞아 아니야? 맞지? 맞잖아. 우리 새롭게 말을 만들 때 합성 또는 파생으로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 거기다가 새롭게 생긴 말이 뭐도 있고 그거 뭐야?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줄여서 말하는 게. 그래서 신세대 신도지는 신이라는 한자와 접두사 붙은 거 맞고요. 사회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문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세 말 맞습니다. 자, 1번이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 즉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된 말, 접두파생어를 골라라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하고 있었어요. 신발장 할 때 신발은 뭐야? 어근, 장도, 어근, 소나무 할 때 솔, 어근, 나무, 어근, 깔개 할 때 깔다 할 때 깔, 어근, 개, 접사, 핵과일 할 때 핵, 접사, 과일, 어근, 풋사 할 때 풋, 접사, 사과, 어근. 그럼 이 중에서 접두사에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로 온 거는 핵과일이랑 풋사가 뿐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휘력 때문에 12번을 좀 많이 틀렸어. 너 춘추가 뭐야, 춘추? 그거 보험 어쩌고. 맞아. 나이. 춘추는 원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춘이랑 가을이라는 뜻을 가진 추가 합쳐졌어. 하나하나가 어근이야. 그래서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근데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춘추, 봄, 가을이 어떻게 되세요가 아니라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보지. 어른들한테 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닭고기는 뭐냐면 닭이라는 어근에 고기라는 어근이 합쳐진 건데 고기는 고기인데 닭고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꾸미는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종속 합성어야. 날고기는요. 날이라는 접두사에 고기라는 어근이 붙은 거니까 접두 파생어가 된 거고요. 큰 아버지는 큰이라는 크다의 크니까 얘도 어근. 아버지도 어근이지. 야, 근데 뭐 큰아버지라는 말이 그러면 아빠가 뭐 키 180 넘으면 큰아빠고 우리 아빠 160이면 작은 아빠인 거야? 아니지. 큰아빠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형을 우리 큰아빠라고 하잖아. 알지? 그러면 이거는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무슨 합성어? 융합 합성어. 그 다음에 주고받다는요. 주다 받다. 근데 이거 먼저 누가 하나를 꾸미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얘는 대등 합성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 이게 대등 합성어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는 주고받다 들어가야 되는데 큰아버지 들어갔을 때 한쪽이 다른 거 수식하는 합성어. 이게 종속 합성어인데 종속 합성어의 닭고기 괜찮네. 두 어근이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 융합 합성어라고 했는데
유화합성어는 춘추나 흔합과 들어가야 되는데 주고받다 있는데 그 다음 접두사가 쓰인 파생어 춘추 땡 날고기고요. 전미사가 사용된 거 없었습니다. 답 몇 번? 2번.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이제 문법 풀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음 주는 틀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15지로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